1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카드 여러분의 그 상대방. 자, 그 멀어진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감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이 상대방에게 5만 가지 감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미워 죽겠고, 좀 이 사람이 나를 놓치고서 후회를 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나에게 연락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감정이 들었다가 또 한편으로는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아, 내 탓이야. 내가 이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이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러니까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빨리 깨닫고 나한테 연락이라도 해서 사과라도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네가 연락이 안 오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 우리가 어떤 결속력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부분이다라고 카드에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모든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당히 큰데, 현재로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다 보니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정말 신경을 안 쓰려고, 생각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최근 들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이별 당시의 그 감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어졌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좀 안 좋은 기억, 그러니까 좀 감정이 상했다, 혹은 이 사람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의 이별에 대한 확고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 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관계 자체도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는 관계이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해도 대화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는 관계이며,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관계에서 뭔가 자꾸 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다. 근데 도대체 내가 원래는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너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화가 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자꾸 틀어지고 감정의 골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또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역시도 이 사람하고 뭔가 대화 소통을 하고 또 연애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 대화로 풀어질 관계였으면 진작 됐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지금 아주 강하게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뭔가 이 사람 나름은 왜 주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기에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서 제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리고요. 설령 여러분들 중에 우리는 주위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라고 하신다. 자, 그렇다라고 해도 이 사람 자체가 나는 한번 끝났으면 끝이야 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을 지금으로서는 여러분하고 다시 만난다 이런 감정보다는 되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정말 그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전부인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이 관계는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들은 우리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결혼,
정말 뭐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소수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정말 그런 이유다 그러면 나중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관계 자체가 조금 불안정해요. 뭔가 계속 뭐 좀 이렇게 왜 되게 조심스럽고 언제 폭발을 할지 모를 것 같고 서로가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 조마조마하고 조심조심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게 이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을 뽑은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느낄 때는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 관계가. 그러다 보니 계속 만나면 우리가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다가는 나중에 결혼을 한다는 건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참 좋으려고 만나는 연애인데 근데 외로워. 서로가 마음 편하게 기대고 의지하고 그게 조금 어려워. 계속 눈치를 보게 돼. 이것도 좀 커요.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맞춘다고 한들 맞춰질 수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편하지 않다. 난 너하고 만나면서 내가 널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너와의 만남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재회를 한다고 해도 불편할 것 같아.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편하지 않은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대화 소통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대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도 또 궁극적으로는 뭐 결론적으로 이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크지 않나. 그리고 아주 소수의 경우 이미 뭐 여러분이 됐건 이 상대방이 됐건 우리 사이에 다른 누군가 이성이 있는 분들도 정말 소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우리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만나봤자 안 될 거다. 우린 만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각일 건지 혹시나 시간이 지나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면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회를 해봤자 어차피 우린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머리로 하는 생각이고 이 사람의 감정은 여러분을 계속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드로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냐 이 사람이 뭔가 행동하고 움직인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이 사람 나름은 뭐 좀 여러분이 연락이 올런지 말런지 그런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다 혹은 뭐 혹시나 여러분이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로 여러분을 좀 살피고 있긴 한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이 언제 연락이 올래나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는 보여져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건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 소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고 끝끝내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 동의할게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라고 하면 이 사람도 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재회에 대해서 생각은 있지만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회에 대한 열정은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 재회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어떤 매력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독보적인 매력. 그 독보적인 매력 때문에 여러분과 재회를 하고 싶기는 해요. 그치만 이 사람이 아무리 지금 기사 카드가 떴다고 해도 이건 펜타클의 기사거든요. 펜타클의 기사는 상당히 계산적으로 움직여요. 계산적이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손해볼 그럴 좀 이렇게 갑작스러운 움직임 뭐 즉흥적으로 연락을 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연락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덜 상처받고 뭔가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좀 살핀 후에 연락을 한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살피기만 살피고 연락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카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연락을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건지 조금 더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가 굽히고 들어간다라는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손 내민다는 자체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을 마냥 계속 지켜보고 있고, 현 시점이 정말 여기서 끝이 날지 말지, 그걸 사실 우리가 이미 끝이 났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은 네가 연락이 오면 모르겠지만 네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이 났어. 그 얘기는 너한테 달려 있어.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을 조금 지켜보고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정말로 연락할 생각이 없어요. 정말 없나? 그쵸. 고집을 계속 부리거든.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데, 옆에서 설령 누가, 야, 너 자꾸 그러지 말고 연락해봐 라고 해도 마음은 있지만 행동하지 못해요. 그냥 마냥 계속 기다려요. 지금 뭔가 진짜 이 사람이 마음만 먹고 이 사람이 연락만 하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재회는 상당히 수월한데, 끝끝내 이 사람은 나는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끝인 거야. 나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뭐랄까, 자기의 소신을 내려놓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게 조금 확고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분하고 지금 재회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이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괜찮겠는지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서 재회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다시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온다면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자, 한 달 안에 연락 올 가능성. 와, 만약 이 사람이 한 달 안에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커요. 자, 2달째에는 이 상대방이 연락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때가 되면은 그래, 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나도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석 달째가 되면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지금 하나, 둘, 셋 중에선 석 달째가 가장 커요. 지금 첫 달째, 첫째 달, 요 한 달 안에는, 지금부터 한 달 안에는 에이스컵이 나와서 이 사람이 정말 재회할 마음은 정말 크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정말 커서 뭐 에이스컵, 에이스 코인 다 뜨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안 해요. 행동 아닌 척을 한다. 되게 마음이 1도 없는 척을 한다라고 지금 킹 소드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자. 이게 이 사람 느낌은 뭔가 관계의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빠른 재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번 달 안에 연락을 하신다. 자, 그래도 이 사람이 또 살짝 튕기기는 해요. 자기가 마음이 있긴 하지만은 튕기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은 그러면 재회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 난 좀 빨리 연락을 해봐야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참지 말고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좀 한동안 연락이 닿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연락을 하십시오. 이번 달. 근데 나는 지금 이번 달에 나도 연락하기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일단 셋째 달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셋째 달이 되면 이 사람이 그나마 연락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만약 자기가 연락할 쯤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 좀 뭔가 변할 생각으로 마음을 좀 바꿔 먹고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뭔가 변할 마음을 먹고서 여러분에게 연락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만약 정말 이분이 연락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진짜 관계가 끝이 날 것 같고, 또 어느 날 후폭풍이 아주 심하게 몰아쳐 와가지고, 그래서 아 진짜 끝인가 보다 이래서 다급하게 연락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지. 다급하게, 근데 그 표현이 다급한 거지, 이 사람은 절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연락해서 앞뒤 계산 없이 그냥 얘기하고 그러진 않을 거고, 아마 자기가 절대 굽히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을 다 그렇게 자기가 절대 굽힐 생각은 없어요. 연락이 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춘다, 반성을 한다, 뭐 이렇게 변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다짐을 한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너 여러 얘기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자, 요런 뉘앙스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뭐, 아,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분위기는요, 이 사람은 원래의 그 패턴대로 흘러간다 라고 하니, 여러분들 정말 이분하고 재회를 하실 거라면 조금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다시 만난다고 해도. 이게 막 외롭고 막 힘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요. 고구마 100개를 막 계속 이렇게 막 명치 끝에 이렇게 다 걸어놓고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이고, 어떡하냐, 속상해서. 자, 근데 지금 우주에서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관계는 좀 이런 관계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라고 어떤 조언을 해줬으면 해서 이번에는 이 칼릴지브라는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카드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사랑이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고 있어요. 할 겁니다. 그럼 그냥 따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 사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너 되게 좋아 라고 하신다면, 일단 그분도 한번 만나볼 만하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아까 전에 이번 달에 여러분이 연락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에게 손짓할 때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좀 배짱 튕기고 기다리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막 마중 나가가지고, 오지도 않는 사람을 먼저 쫓아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맞이하지 마시고, 이분이 연락이 오면 그때까지 조금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잘 지내면서, 혹은 너무 잘 지내는 척 그렇게 좀 그냥 기다리셨다가, 이분이 연락이 올 때 그때 그래 그럼 이러면서 재회를 못 이기는 척 해주시면, 그러면 정말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좀 덜 답답해도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좀 느긋하게, 사랑이 너에게 손짓을 할 때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봐, 먼저 나서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1번 카드 여기까지 다 리딩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카드에 여러분들과 멀어진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연락이 오기는 할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드에서 보면요, 이 2번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발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이별을 하게 됐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별을 하게 됐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뭔가 합리적으로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물론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 혹은 답답한 감정, 뭔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감정들이 조금 있었다. 그 감정들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게 뭐 여러분이 됐건 상대방이 됐건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됐고, 이별한 후에도 여러분들이 난 괜찮아,
뭐 잊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여러분들이 되게 이별 앞에서 자신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난 괜찮아. 이런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져.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지. 왜 아직도 내가 이 사람이 왜 계속 생각이 나는 거고 왜 못 잊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태이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간 지나면 정말 훌훌 털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이에요. 자, 분명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은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자, 현재 카드에서 보면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하고 이별하고 나서 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신다, 혹은 모임을 나간다, 혹은 취미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한다 등등 이 사람의 생활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잘 지내는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 괜찮은가? 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이별하고 나서 자기 나름은 되게 무슨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 내 세상이다, 뭐 그냥 자유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 안에는 계속 여러분이 들어 있었다. 내 마음 안에 네가 계속 있어서 네 생각이 계속 나긴 했어. 하지만 나도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야 되고 지내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스케줄을 계속 만들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뭐 그러고 아니면 자기 일에 상당히 열중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상을 잘 지내는 척을 했다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속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간간히 정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하고 다시 연락을 좀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요. 이건 되게 묵직한 마음이라서 이건 그냥 이렇게 쉽게 이별하고서 안녕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에 진득하게 남아있는 감정이라서 겉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계속 여러분이 들어있고 여러분을 원하고 우리 관계의 끈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언젠가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도 보면 이렇게 소드의 기사 카드가 내가 확실하게 너한테 다가갈 어떤 이유와 상황이 마련이 된다면 뭔가 어떤 그냥 무작정 연락하는 게 아니라 연락할 만한 어떤 빌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차저차 하니 내가 연락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혹은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소드의 기사 카드는 사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기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 나가는 기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갈까? 전쟁을 그냥 나갈까? 아니죠. 당연히 이기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죽으려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기려고 나가는 건데 나갔다가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내가 너하고 재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재회가 확실히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내가 너한테 연락을 했는데 내가 그때 연락을 했을 때 만약 네가 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이라는 걸 확인을 해버린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지금은 내가 연락을 해도 내가 왠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자체는 충분히 그래서 내가 지금 언제 연락을 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요래조래한데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하고 이분하고의 카드를 보면요. 뭐 헤어진 지 그렇게 막 며칠 안 됐어요.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긴 지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는 나를 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상대방이 좀 묵직하게 이 사람은 원래 뭐 한 달, 두 달 연락을 안 해도 이게 연락을 안 한 거지 완벽하게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뭐 기간에 그렇게 연연해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하고 재회할 생각이 진짜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요런 감정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카드에서는 여러분하고 소통이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내가 너하고 끝날 때 끝날지언정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끝이 났기 때문에 대화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서로 뭔가 오해가 있는지, 풀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서로 몰랐던 게 있는지 좀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끝낼 때 끝낼지언정 그래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이 사람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완전히 남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뭔가 이렇게 왜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불안합니다 라고 해요. 예민해지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편한 척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정말 올까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런지. 자, 지금 당장에는 연락이 온다기보다는 연락이 온다고 해도 그냥 좀 흔한 거죠. 그냥 뭐 카톡 부사나 바꾸고 그냥 이렇게 뭐 찔러보기 같은 느낌. 그것도 대놓고 찔러보는 것도 아니고 빙글빙글 둘러서 여러분이 눈치가 있으면 알아차릴 거고 여러분이 눈치가 없으면 모를 거고 그 정도의 느낌. 그 정도의 어떤 푸신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막 대놓고 카톡이 온다거나 대놓고 연락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또 만약 연락이 오고 카톡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막 대놓고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그때 미안했어,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하고의 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속 시원하게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연락을 해서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네가 응할까? 너는 응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에서도 보면은 내가 하는 연락이 무모한 연락이 될까봐 이 사람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나의 소신만 생각하고 그냥 연락을 하고 뭐 그러면 할 수도 있어. 그 뒤에 내가 뒷감당을 해야 되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연락을 한다면 연락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뒷감당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 강단이 있어 보이는, 여러분들도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뭐 굽히고 들어간다고 해서 네가 무턱대고 좋아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넌 분명히 이것저것 따지겠지. 내가 그냥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한다 해서 네가 무턱대고 나도 좋아 이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연락을 하는 게 더 조심스러워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연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나도 좋아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지금 카드에서 보면요, 아직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뭔가 우리가 설령 만나면서 다투고 싸우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 관계를 한 번은 좀 더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잘 조율하고 대화하고 맞춰 나가다 보면, 조금씩만 이 관계를 좀 보완해 나가다 보면, 좀 다듬어 보면은 우린 충분히 다듬어질 거고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난 그 정도의 열정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 관계에서 여러분을 아직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고 그 열정이 아직 있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하고 만나면서 다시 우리가 또 다투고 싸우고 또 뭐 감정의 골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재회를 해보고 싶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겠냐라고 했을 때 연락이 요 정도로 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연락이 석 달 안에 연락이 올런지 먼저 볼게요. 석 달 안에.
석 달 안에 여러분이 연락을 안 하고 있는다면 이 사람이 연락을 할까? 한 달 안에 연락 올 가능성이요. 윌 오브 포춘 연락이 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모든 어떤 주위 상황, 환경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져야 이 사람이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해볼까라고 마음을 싹 먹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또 뭐 갑자기 좀 뭔가 좀 불안감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또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둘째 달에는 요때는 연락이 오기에는 조금 마음에 용기가 부족해요. 마음의 용기가 부족하다. 이 사람이 미련, 후회, 반성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자책?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연락한다고 해서 네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라는 생각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쉽사리 연락하지 못한다. 근데 셋째 달에도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쉽게 연락하지 못합니다. 이제 와서 내가 연락을 해본들 괜한 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이후가 되면은 연락할 생각을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답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카드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관계가 상당히 좀 멀어져요.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자, 그쯤이 되면은 잠깐만. 근데 당황스러운 게 석 달 후가 돼도 지금 카드로 볼 때는 뭐 뾰족하게 막 나는 이제 마음 정리 다 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재회할 생각 없어요. 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두 분 다 서로 그리워해요. 근데 좀처럼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도 먼저 다가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뭔가 연락을 해볼까라고 하는 그 용기가 이번 달에는 가능하다. 이번 달에는 그래도 뭔가 대화를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이번 달이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애교 아닌 애교 뭔가 좀 이렇게 상콤한 포지션으로 다가간다면 가능해요. 대화 소통 가능합니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가 외로워요. 이 상대방이 지금 외로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도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외로워요. 풍요 속의 빈곤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연락을 먼저 한다고 해도 대화 소통 가능하다. 그리고는 서로가 다시 좀 대화를 주고받고 연락을 좀 이어가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 재회를 하면 정말 가능한지 그걸 볼게요. 재회가 정말 가능한지 우리의 재회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우리의 재회가 정말 가능합니까? 진짜로? 자, 지금 카드에서 보면요. 충분히 재회는 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추억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억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회에 대해서 서로가 바라는 마음이 상당히 커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애정이 아직 남아있고 열정도 아직 남아있고 또 서로가 되게 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또 만나지? 라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서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이게 왜 감정의 날이 서서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뭐 요런 느낌 있죠. 그냥 왜 연락을 하지 말자 이 순간부터 갑자기 진짜 남이 된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좀 쪼그라든 거죠. 그러다 보니 다가가기가 조심스러워진 건데 좋아하는 마음은 서로가 커요. 이게 쉽사리 다가가는 그 용기가 안 나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카드로 보면은 충분히 재회할 수 있다라고 저지먼트 카드도 떠 있고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재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일런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하고 재회를 할 생각이 확고한지, 혹은 확고하지 않은지, 혹은 뭐 네가 하는 거 봐서 라는 마음인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관계의 재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회가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가 좀 달라진다라고 카드에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네, 상대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갈망하는데, 근데 뭔가 막상 이렇게 이 상대방이 설령 여러분에게 연락이 딱 온다고 해도 잠깐 있어봐. 근데 지금 우리가 무작정 제외를 할 게 아니라 따질 건 따져봐야지. 그때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정말 재회를 원하신다면, 내가 재회를 원하는 그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럼 일단 재회는 무조건 되게 만들어 놓고 재회를 하고 나서 하나하나 따지시는 편이 훨씬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카드에선 보여지거든요. 괜시리 재회도 하기 전에 옳다구나, 이제서야 드디어 연락이 왔네 이러면서 연락이 오자마자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오히려 재회하기도 전에 완벽하게 끝이 날 수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조금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촉을 세우신다면 이 사람이 어떤 뉘앙스를 풍기긴 할 거예요. 그 뉘앙스를 풍겼을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러면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그러던지 말던지, 아니 뭐 저럴 거면 그냥 연락을 하던지 이러고서 여러분들이 계속 뒷짐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재회 어려워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자, 그러고 우주에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도대체 이 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카드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 카드에서 하는 얘기는 이성과의 열정을 좀 잘 다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머리로 하는 판단, 이성적인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아.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것 같아. 그러니 감정을 잠깐 무시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혹은 또 뭐 내가 머리는 이렇지만 뭐 이랬다가 괜히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가 마음을 안 따랐다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돼서 더 후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아주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감정도 아우르면서 나의 이성도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나의 이성과 이 감정이 동시에 원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카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아무리 옳다, 현명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성만을 가지고 이성적으로만 그 생각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그 판단은, 이성적인 판단은 경직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정말 감정을 1도 배제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쫓다 보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감정만 생각해서 내가 마음이 이러니까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 감정이 나의 모든 일상을 이렇게 파괴하는,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왜? 내 이성적인 판단을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조금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제해버리고 감정만 쫓는 선택을 하면 나중에 되면은 이건 정말 죽도 밥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괴롭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으니, 꼭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도 충족시켜 주면서 내 머리가 원하는 것도 충족시켜 주는 그 아주 현실적이고도 이상적인 그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가능합니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힘들어질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해보세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주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하면 될 것 같아. 네. 이번 카드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카드에 여러분들의 그 상대방, 멀어진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재회할 생각이 있는지, 재회가 정말 될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카드에서는 우리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의 어떤 추억, 좋았던 그때, 그런 미련들이 자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람이 생각이 나요. 분명 우리가 끝이 났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분명 답은 나 있는데, 너무 뻔한데, 근데 지금 생각이 계속 나고 이 사람과의 추억도 떠오르고 이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근데 현실은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미처 다 해주지 못한, 다 보여주지 못한 그런 내 모습, 이렇게도 해주고 싶고 저렇게도 해주고 싶고, 그런 미련들이 여러분 내면에 아주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카드를 보면요, 어쩌면 이분은 여러분하고 이별하고 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한 번은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좀 외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조금 망연자실입니다. 좀 뭐랄까,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고통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잡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 나름은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열정이 막 들끓듯이, 막 정말 피가 끓듯이 그 열정이 끌어올라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최선이었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이 관계가 잘 흘러가지 않았다. 여러분에 대한 어떤 소유욕, 갖고 싶은 욕망 엄청나게 컸는데,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망연자실이다. 이렇게 지금 카드에서도 보여져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은 여러분을 여전히 원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내 걸 하고 싶은데 내 걸 못하니까, 내 사람 만들고 싶은데 내 사람 못 만드니까 더 마음이 지금 힘들다, 이렇게도 카드에서 보여져요. 지금은 사실 카드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이게 마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분은 그러네요. 이분은 조금 뭔가 삶의 의욕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열정이 막 끌어오르다가 갑자기 이별을 하면서 열정이 확 떨어지니까 이게 살맛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조금 표정이 안 좋다거나 좀 이렇게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금도 계속 많이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카드에서 보면은 아이고 참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이 관계 계속 이어가고 싶고 쉽게 놓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뜯어 고쳐서라도, 자기를 뜯어 고쳐서라도 이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다. 난 네가 뭐 하고 지내는지, 너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궁금해. 네가 카톡 프사를 이번에 왜 그걸로 바꿨는지, 이유가 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누구랑 요즘 어울리는지, 누구랑 소통을 하는지 다 궁금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머릿속에 여러분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엄청나게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카드에서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게 이 사람 뜻대로 안 되니 이 사람도 괴로운 거죠. 그 괴롭다 보니 지금 정말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혹시나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수 있을까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엄청나게 크지만 연락하지 못합니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랄까 연락이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애쓴다. 이렇게 지금 카드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괜히 연락을 했다가 이 상대방이 좀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괜히 연락을 내가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연락을 하는 게 조심스럽다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있어서 쉽게 연락을 하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연락을 하면 뭐 제가 볼 땐 여러분 자체가 연락을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나는 못해요 라고 못을 박아 두신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생각이 없어요.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연락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이 와야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카드로 보면은 내가 연락을 하기에는 점점점점 분명히 네가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점점점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혹시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 번이라도 해온다면 언제쯤 연락이 올 수 있을지, 혹시나 석 달 안에 연락이 오기는 할지 한번 볼게요. 자, 첫째 딸은 연락이 오기 힘듭니다. 첫째 딸은 그냥 이 사람이 흘러가는 이 상황들을 그냥 지켜볼 뿐이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고, 둘째 딸에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저지먼트 카드가 떠서 둘째 딸에는 이 사람이 연락 올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이 큰맘 먹고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또 셋째 딸이 돼서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연락을 해오기가 어려워 보여요. 이 사람은 연락을 해오기가 어려워 보이는 거죠.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둘째 딸, 지금으로부터 둘째 딸. 그때가 되면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러고서 하는 연락이기 때문에 이때는 연락이 오면 대화 소통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재회가 가능할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정말 재회가 가능할런지. 자, 카드에서는 연락이 오기가 힘들다. 우리가 재회를 하는 게 어렵다. 설령 서로가 연락이 닿는다라고 하더라도 재회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별한 이 상태가 편하지만은 않아요. 마음 안에 서로를 이렇게 묻어두고 산다? 그런 상태거든. 마음으로는 묻어두고 머리로는 어떻게 하면 연락이 한번 닿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연락을 누구라도 먼저 하기에는 그냥 지금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일상도 사실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일상에도 적응을 점점 해나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없는 일상에도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워하는 하루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처럼 오늘도 뭐 당연하게 생각이 나는 거고, 당연하게 궁금하고, 당연하게 그립고, 그 그리워하는 마음속에 묻어둔 마음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연락을 했다가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서 더 서로 마음의 생채기를 낼 바에는 그냥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좀 뭐랄까, 야 그만하자 이럴 용기는 있는데, 야 우리 다시 하자 이럴 용기는 없는 거야. 지금은 그러네요. 네. 아이고, 이게 너무 좀 안타깝네요. 네. 자,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주에게 어떤 조언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며, 이 카드 칼릴 지브란 카드를 이번에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카드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지금 조언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조차 알지 못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은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반짝반짝한 매력과 가치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자존감을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카드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보다 여러분들을 더 높게 평가해 줄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너는 애초 당시에 아주 높이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너조차도 알지 못하는 너의 그 반짝반짝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우주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자존감을 되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이 사람하고 싸움을 탈 때, 그때의 여러분으로 좀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신감, 그걸 지금 되찾을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자신감을 되찾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사실 그거보다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만큼의 반짝반짝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 효능감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뭔가 여러분들 사이에 잠깐만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라고 지금 카드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이 상대방이 아무리 여러분을 이만큼 좋아한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만을 위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지금 이 카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이 사람 진짜 네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맞아? 이 사람 정말 네가 믿고 가도 되는 사람 맞아? 너한테 신뢰를 줄 사람이 맞아?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카드에서 이게 되게 무슨 이 상대방이 남자라고 한다면 나쁜 남자 같은 스타일, 되게 마초 같은 느낌, 혹은 정말 주위에 사람 엄청 많은데 정작 자기 사람을 챙길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조금은 너무 철딱서니 없는 애 같기도 하고 혹은 좀 이렇게 좀 가벼운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진득하고 묵직하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마치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나 좀 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분명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런 연애는 이게 좀 아니야. 근데 얘가 이렇다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만나고 있어.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 건지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나를 왜 만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은 계속 드는 관계고 근데 이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가 이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치를 안다면은 얘가 너를 안다면 네 가치를 그렇게 안다면 얘가 너를 그렇게 대했겠니?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요. 자, 오늘도 별수 없이 뼈를 때리면서 리딩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파이팅! 3번 카드 여기까지 다 리딩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카드 여러분들과 멀어진 그 상대방.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인지 여러분들과 재회할 수 있을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드를 보면요. 되게 묘한 게 여러분들 감정선이 좀 묘하신가 봐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이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 만날 적에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거든요.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소수의 분들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했을 수도 있고, 좀 사사건건 이것저것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얘가 날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너무 이게 좋아한다 이상으로 막 사람 숨 막히게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정작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니까는 이 사람의 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가 마치 뭔가 이렇게 기둥이 하나 엄청 큰 게 있어서 등을 기대고 있었는데, 그 등을 기대고 있을 때는 이게 기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등을 기대고 있었는데, 이 기둥이 하나가 이렇게 쑥 뽑혀서 나가버리니까 이게 과연 이게 맞나? 이게 뭐지? 이 기둥이 어디 갔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제서야 좀 빈자리가 느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외롭고 마음이 공허합니다. 어딘가 기댈 데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정말 좀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또 다시 만나기에는 자존심 상해. 내가 얘를 다시 만난다고? 내가 얘를 왜?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너무 오만 가지고,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가 뭔지 모르겠고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막 정말 짜증은 계속 나는데, 짜증 나는 이유가 보고 싶어서도 짜증이 나고, 근데 끝이 난 것도 짜증이 나고,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근데 또 재회는 하고 싶고, 근데 또 막상 재회하기에는 내가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또 재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다. 근데 이걸 지금 왜 보고 있어? 아마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 사람이 연락이 오면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은 좀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선택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카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됐건 헤어지자마자는 이게 이별이라는 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조금 정신이 드는 거죠. 진짜 우리가 헤어졌나? 현실 직시를 이제서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가 정말 끝이 났구나를 이제서야 조금씩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 후폭풍이 완벽하게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았던 그 시절, 좋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조금씩 그립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맞지?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이 사람도 조금은 고민이 된다. 근데 가급적이면 스리슬쩍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재회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 사람한테 상당히 크거든요. 내가 진짜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다시 만나기 어려운 사람. 와,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큰데, 지금 정말로 자고 눈 떠보니, 우리가 헤어졌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지자마자 한동안은, 어떻게 헤어졌는데, 나랑 헤어졌는데 쟤는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별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해서 그랬다? 혹은 정말 뭐랄까, 좀 이렇게 오기라고 해야 되나? 이별에 대한 오기로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으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냥 머리로만 그래? 그래 끝이야,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정작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끝이 났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하나가 조금씩 헛헛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면 좋을까? 그러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까? 일단은 재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회가 안 받아진다면 그러면 친구로라도 좀 만나자고 해볼까?
왠지 내가 제외하자고 하면 얘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친구처럼이라도 좀 지내자고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이성이 생기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좀 있어 보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을 거다. 아직 나한테 좀 화가 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마음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여러분에게 연락하기가 어렵다. 이거 정말 쉽지가 않다. 연락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근데 마음만큼은 정말 빨리 연락을 해서 좀 이렇게 우리 관계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이 상황이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기질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여러분한테 좀 진짜 집착을 좀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하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좀 이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재회가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가볍게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려 사귀자고 하면, 다시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에 그렇게나마 여러분하고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까요? 자,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왜냐고 했더니 괜히 연락을 했다가 여러분의 마음 바꿔서 자기한테 연락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섣부르게 연락했다가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지조차 못하게 만들까봐, 정말 다 판을 막 이렇게 뒤엎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릴까봐 연락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무섭다.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괜히 연락을 했다가 나를 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막 스토커처럼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여튼 연락을 했다가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까? 그게 걱정이 돼서 소심한 마음에 연락을 하지 못한다. 근데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어느 날 어딜 가다가 좀 부딪히기라도 했으면 좋겠고, 마주치기라도 했으면 좋겠고, 뭔가 좀 이렇게 겹진이 있다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기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괜히 섣부르게 연락이 닿았다가 이 사람이 상처받는 게 상당히 두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할 말, 뭐라고 이렇게 뾰족하게 할 말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너를 흡족하게 해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은 괜히 내가 연락을 해봤자 네가 더 화만 낼 것 같아. 뭐 이렇게 지금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이분은 그냥 좋아요. 이게 무조건 콜이야. 이건 그냥 콜이야, 콜. 이게 투컵 카드거든요. 그냥 드디어 얘도 마음이 드디어 나한테 풀렸구나.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두 분 재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재회가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거는 조심스럽고 소심해서 연락하지 못합니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마냥 좀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언제쯤? 자, 첫째 딸의 연락이 둘째 딸, 셋째 딸. 지금 사실 이 사람이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커서 그런지 연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계속 있어요. 뭐랄까, 이건 무슨 핑계로라도 연락을 오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마음이 표현됐던 것 같고, 정말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다 가능성 높아요. 높아요. 그냥 이게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
첫째 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 그러면 정말 어금니를 깎게 물고 내가 이번에 연락해보고 만약 안 되면 그러면 난 다시는 연락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한 달 안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둘째 딸에 만약에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이성이 생겼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혹은 또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좀 감성적으로 바뀌어서 우발적으로 술김에 이제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거다. 술 기운을 빌려서 하는 연락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셋째 딸이 하는 연락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의 감정을 좀 전하면 상황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연락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 아주 가장 이렇게 침착하고 순수하게 하는 연락은 셋째 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카드에서는 보여지네요. 되게 이렇게 적당히 감정적이고 적당히 이성적이고 그거는 셋째 딸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셋째 딸에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좀 소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내가 빨리 하고 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여러분들 쓰리소드, 여러분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상처를 받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안 받아주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서로 못 맞춰 나가요. 그러니까 제외를 하기는 하는데 제외하고 나서 맞춰 나가는 그 분위기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으로 인해서 다시 스트레스 받고 다시 상처받고 다시 열받고 다시 빡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대화 소통 충분히 가능하고, 이때는 뭐랄까 조금 더 침착하게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무방하나, 여러분들이 연락하시는 것보다는 이 상대방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편이 훨씬 좋다. 그래야 관계가 더욱 탄탄하게 재회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첫째 딸에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둘째 딸에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셋째 딸에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뭐 첫째, 둘째, 셋째 다 가능성 보인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재회가 될까요? 진짜로 우리가 재회가 될까? 현재 카드에서 보면은 재회는 가능한데 재회가 불가능하다.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달려있거든요. 이 관계가 재회가 가능한지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고 지금 카드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왠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 연락 안 할 것 같고, 이 사람하고 소통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연락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로 있기도 한데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여러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애매모호해서 이 관계가 충분히 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안녕, 넌 너대로 잘 살아, 난 나대로 잘 사는 거, 그게 우린 답인 것 같아, 우리가 다시 만나봤자 서로 힘들 것 같아 라고 지금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에 대한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안 생길래나? 여러분들 마음이 시간이 좀 지나면 편안해질까요? 지금보다?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새로운 사람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건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그건 그때고 이렇게 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네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조만간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생각으로 조금 빡치신다. 좀 기다려 보세요. 이게 뭐 달 운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팅이 됐건, 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정을 표현해 오는 사람이 됐건 다른 이성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 그리고 이분하고의 재회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여러분 먼저 하지 마시고, 지금 카드에서는 재회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달렸다라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이 사람이 연락 왔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뭐 아유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싶으면 그냥 보내면 되고, 그냥 조금 들어볼만 하네 이러면 연락을 조금 이어가면서 좀 더 살펴보시고요. 성급하게 재회하실 건 아니다. 왜? 재회운이 확실하게 확 들어오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좀 열어두세요. 자, 우주에게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관계에 대한 어떤 조언을 좀 주세요라고 카드에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걸 친구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서로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뢰, 서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물질적인 걸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준다고 해도 근데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줄 수 있는 가장 대단한 거는 최고의 것, 그건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얘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감정,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지금 어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그걸 못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진짜 진심이 뭔지 그걸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조금은 신뢰를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볼 만하지 않나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4번 카드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